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통 정책자금 컨설팅 코테라TV 정실미 BJ 빅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한 일 없이 정시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하고 어떻게 추석 연휴들은 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추석 연휴 때 이슈화 됐던 뉴스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온랜딩 대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J 코테라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별풍당당님 아직 안 오셨나? 오셨네. 안녕하세요. 먼저 성공조건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먼저 볼게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이거는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성공을 조건하는 걸로 해서 성공이 되면 후불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협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은 아니고 협회 발전 후원금으로 후원하시는 거죠. 후원. 이 글씨가 좀 크게 안 되네. 어떻게 글씨 좀 잘 보이나요? 그래서 성공 조건을 하는 대상이 뭐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융보증 신청, 이 네 가지. 뭐 융보증, 융자보증, 그 한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한 크게 보면 네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서 이 인정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고,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어디서 할까요? 기보에서 하겠죠. 기보. 기보도 있고 또 중진공도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중진공. 이노비즈는 당연히 기보에서 하고요. 뭐 이노비즈 협회에서도 일부 지금 하는 걸로 이제 이관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글씨 좀 보이시나요? 이게 방송 환경 좀 최적화하려고 제가 PPT로 자료를 좀 만들어 왔는데 이게 해상도가 안 맞나 보네. 이게 글씨가 안 보이네. 그냥 들으세요. 좀 보여요. 그래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특정 금융의 알선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네요. 청탁이나 협상을 일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나르는 두꺼비님, 안녕하세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감사하지? 네. 이거 처벌이 굉장히 높네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요. 뭐 협회에선 이런 건 안 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협회는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없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해서 인정을 받으시면 협회 발전 후원금 50만 원이고요. 벤처기업은 뭐 금액 대비별 있는데 대충 뭐 보통 한 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 정도. 맞나? 1억 미만 200. 그러네요. 200 정도. 이노비즈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50. 근데 한번 떨어졌다.
그러면 50만원 추가해서 200. 네. 융자도 뭐 보통 대표님들이 한 1억 정도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뭐 한 200. 네. 일부 외부에서 컨설팅하는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하죠. 예. 그리고 외부에선 도전하고 신청하신 다음에 안 되시면 될 때까지 안 해주잖아요. 협회는 성공을 하면 후원금 납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청은 어디서 할까요? 코테라 사이트. KO 이거 그 뭐 영어로 치시기보다 그냥 네이버에서 한국기술개발협회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원서 신청하셔도 되고 또 회원님? 그렇지. 정회원. 정실미 카페 정회원님들은 이제 카페도 이 사업 공고가 메인 화면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공 조건부가 붙으니까 성공하지 않으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뭐 연구소를 설립 중이신데 벤처기업도 같이 받고 싶다. 뭐 또는 우리는 기업 연한이 뭐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벤처보다는 뭐 이노비즈를 생각하신다거나 하면 동시에 두 개도 하실 수 있고 또 벤처기업 받으시려고 하시는 기업분들 중에서는 이제 융자 쪽도 많이 생각하시니까 같이 두 개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동시 신청했으니까 후원금도 한꺼번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될까요? 아니죠. 각각입니다. 각각. 프로젝트당 각각입니다. 뭐 꼭 이거 신청하시는 것보다 또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거 말고도 한 수십 가지의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무료 컨설팅 지원 사업도 있으니까 같이 활용해 보시면 되죠. 당연히 성공 못하면 성공될 때까지 끝까지 이거 끝까지라 그러니까 그거 뭐 좀 비슷하다. 끝까지 이거 그거 같네. 그 정봉주 네. 당연히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준비를 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성공하게끔 해드리니까 성공 못할 거라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거 이런 거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게 그 맞다. 이거 먼저 해야지. 자, 두 번째 예, 정책자금 연관된 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8.15 광복 특사로 이재현 회장인가 사장인가 회장 같은데 CJ니까 회장이 특사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이거 했대요. 그 1227억을 투자해서 택배 시스템 자동화 이거를 이제 했대요. 그래서 뭐 이거를 휠 소터라고 이렇게 해서 뭐 전국의 그 CJ 대한통운이 한 200여 개의 서브 터미널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 전체 이렇게 여러 개를 전국에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걸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왜 가지고 왔냐?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쿠팡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쿠팡도 이런 이제 분류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택배 그 터미널 같은 데 가시면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제가 쿠팡에서 야간 알바를 한번 했었어요. 거기 그 저녁에 한 10시쯤 버스를 타고 그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 태우는 그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그 쿠팡 센터 이제 터미널 센터에 가시면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예, 네, 다음날 아침 9시 맞나? 예. 그래서 일을 하면 이런 이제 택배 물건들을 이제 싣고 오는 대형 이제 한 10톤 되는 이제 막 그 10톤? 20톤인가 10톤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이제 택배 물건이 10,000개 가까이 들어있는 이 택배 물건을 쏟아내요. 창고에다 쏟아내면 이 기계가 뭐 그냥 뭐 다 모든 물건을 분류하냐 그런 거 안 돼요. 왜냐면 택배 시키시면 뭐 예를 들면 청소기 같은 거 시키면 길잖아요. 그런 거는 이런 데서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또 뭐 깨질 만한 거, 뭐 납작한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분류가 안 돼. 이 분류 시스템들은 대부분 약간 규격화되어 있는 이제 크기가 이 롤을 움직일 때 이게 지금 롤 컨베이어 이제 시스템인데 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게 물건이 운송이 될 수 있는 것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택배에서 뭐 거의 물량 한 6, 70%? 나머지 한 30%는 결국은 다 수작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뉴스를 들고 왔냐면 이 택배 시스템 자동화라는 거를 뭐 해서 뭐 택배 뭐 나가는 시간이 뭐 아침에 뭐 10시에 이제 준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이제 9시면 나가서 1시간 더 빨리 택배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이 택배 시스템은 1227억 투자해 가지고 이거 할 정도면 저 같으면 이런 거 안 할 것 같아요. 회장님이면 이런데 돈 쓰잘데기 없는데 돈 쓰기보다 이 터미널 물류 센터에 대해서 좀 더 사람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텐데 예, 회장님은 통 크게 이런 기계에다가 돈을 펑펑 쓰시고 택배 기사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택배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경동 택배에서 한 1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수작업이에요. 네. 다 일일이 수작업이고 이제 큰 물건들은 이제 지게차로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 한번 제가 관련해서 한번 봤고요. 이게 아니고.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는 음, 그 8월 달에 대출 금리가 예, 올라갔답니다. 네. 계속 작년 12월부터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가 지난달 지금 9월이니까 8월 달에 대출 금리가 올랐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물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말고 기준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대출 기준 금리가 어 그 뭐냐 콜금리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해지는데 지금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연방 뭐 공개시장위원회 여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소위원회 우리나라 국회 안에 있는 뭐 소위원회 같은 이제 이 기준금리를 이제 책정하는 기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연내에 미국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상당히 낮거든요. 달러를 많이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낮은데 지금 올린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거의 따라서 올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부터 지금 벌써 이제 먼저 손을 보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이제 올라가면 주택담보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대부분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고정금리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변동금리로 대부분 했기 때문에 예, 이자를 많이 내셔야 되고 지금 또 집단대출 이런 쪽은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지금 새로 이제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집단대출은 이제 에, 변동금리로 되게 이제 큼지막하게 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겠죠. 예. 그럼 이거 누가 뭐 집을 사겠나?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급하는 주택 수를 뭐 3분의 2로 줄이겠다 그래서 뭐 작년에 45만 가구인가 했는데 이번에 30만 가구로 줄인다 뭐 그러면 집 살 사람은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체감으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집을 못 사는지. 이건 다 하나에 귀결되는데, 예. 나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이거 해결하려면, 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예. 돈을 벌어야 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그러는 거지. 뭐 비정규직 200만 원 월급 받고 어떻게 살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른다. 그럼 이거 대출금리 오르면 이것만 오를까요? 아니죠. 기업 자금, 대표님들 이제 일반 우리 컨설팅 필요로 하시는 이제 기업들도 변동금리로 많이 이제 하시죠. 물론 이제 담보로 대출하신 분들은 음, 고정금리로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변동금리로 하시는데 그러면 기업들도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예.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1,300조 원.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미국이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도 점점 오를 것이다. 그래서 조금씩 올렸어요. 뭐 많이는 아닌데 미리 올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미리 예, 아직 미국 금리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미리 올려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은행들이. 그리고 이거 금리 얘기 나와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은 은행들이 이제 국내에서만 이제 그 수익 사업을 하기에는 예대금 가지고 이제 예금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대출만 해가지고는 은행들이 수익 구조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이 이제 가는데 그 신한은행인가? 신한은행은 지금 뭐 동남아 쪽에 진출해서 그 베트남? 베트남인가 필리핀? 거기서 어, 그 외국계 은행으로서는 1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 제일은행, SC, 거기도 많이 해외로 가서 이제 은행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꼭 보면 한 발 너무 늦어요. 네. 진작에 그 언제 그랬나?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그랬을걸요? 김영삼 대통령 때인가? 그 뭐냐 금융실명제 하면서 국내에서만 이제 하는 거 가지고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근데 이제서야 하네요. 네. 정부 정부 비판이 아니라 이제 은행들이 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워밍업 뉴스였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는 이겁니다. 예. 여기 이제 내년 연말인가? 연말이나 내년에 이제 새로 바뀔 거예요. 이게 아마 내년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 신보증 체계. 누구?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이제 신보증 체계라 그래서 지금 이제 위탁보증 제도가 원래는 이제 우리 이제 보증이나 융자를 할 때 신보 기보 주로 많이 가고 이제 뭐 중진공은 네, 나중에 가겠지만 보통 이제 신보 기보를 가죠.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증서를 받는데 그 보증 비율이 보통 이제 창업 기업들은 100% 보증을 해주고 기업 업력이 이제 조금씩 예, 많아지면 90%, 뭐 95%, 80%, 85%. 제가 저기 시와 스틸랜드에 있는 업체 중에 도소매 업체 거기도 에, 거기 보증서가 4년짜리인가 연장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95%로 받았는데 해마다 5%씩 깎여가지고 지금 85%까지 보증서를 받았고 근데 이게 이제 신보증 제도란 체계가 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 보증서를 받아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이제 대출을 이제 받죠. 이제 현행에 나와 있듯이 현행 그림 보이세요? 보증기관에서 기업을 심사해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기업은 은행에다가 이제 그 보증서를 갖고 대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이제 그 보증 비율만큼 또는 뭐 그 이상 플러스 신용 뭐 은행에서 이제 신용 평가해 가지고 추가로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증으로 해 가지고 받은 기업들이 이게 원래 보통은 거치 기간 2년에 이제 3년 분할 상환인데 어,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표들이 일부 상환하고 연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주로 지신보에서 하고 있는 수탁 보증 제도가 기보와 신보로 확대되는 거. 어, 그것도 아마 포함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보증기간, 이제 이게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뉴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이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이 기업이, 예, 상환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이제 보증기관인 신보나 기보에서 그 금액을, 예, 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제 약속상 그렇거든요. 근데 이 신보기보가 공공기관? 예, 정부기관이니까 안 주나 봐요. 은행에다가 보증금액만큼을 안 주나 봐요. 그래서 이게 어 변제율이 4%밖에 없대요. 4%. 그러니까 보증기관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보증 비율을 낮춰가면서 그 기업에게 이제 상환을 압박하고 은행도 보증 비율만큼만 대출금을 유지시켜 주겠다고 해서 상환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 이게 바뀌는 이유가 보니까 일단 10년 이상 계속 장기 보증을 이제 유지해 온 기업들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보증 기간이 계속 10년 동안 갖고 있어 봐야 추가적으로 뭐 대출이 된 부분도 아니고 지원금을 국가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이게 1년에 보증 재원이 50조 원이래요. 50조 원. 근데 50조 원 중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 보증을 한 기업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5년, 앞으로 5년, 2017년부터 되겠죠. 17, 18, 19, 20, 21. 2021년까지 12조 원의 보증을 최대 한도 이제 은행이 하라고 은행한테 이제 그 보증 금액을 이제 보증 기간이 떠넘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은 이게 변제율이 4%밖에 안 되는데 예? 감이 잘 안 와요? 이게 바뀌는 내용만 다시 얘기하면 원래는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를 이제 하려면 심사를 하잖아요, 기업에게. 그러면 은행이 이제는 장기 보증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증서를 발급하고 자기들이 돈도 내주고 보증도 서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현행법상은 안 돼요. 이러면 법이 안 맞아요. 이게 금융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맞는데 금융감독원 어디야? 금융감독원일 거야 아마. 거기가 은행한테 무조건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왜냐면 은행이 이제 그만큼 심사를 기업을 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만 가면 보증서와 대출금을 바로 둘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 좋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이 있을 때는 보증기관도 가고 은행도 가고 해서 두 번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또 우리나라 국가 수준으로 봤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좋은 제도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보증기관으로 있는 공공기관은 그만큼 그 은행에서 보증을 해주는 나머지 금액만큼을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보증 업무를 은행에서 그냥 원스톱으로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두 번 심사 받을 필요도 없고 한 번만에 되는 부분이니까 좋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증심사하는 부서를 또 법적으로는 은행 내부에서 별도의 기관을 안에 별도의 부서를 둬야 한대요.
그래서 대출을 해주는 부서와 보증을 해주는 부서를 별도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은행은 비용이 또 든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제 별로라고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은행 수익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은행 원래 예전에 뭐 한 10개 가까이 있었던 은행들 다 통폐합되고 다 없어져서 되게 큰 은행들이 지금 한 5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기업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없잖아요. 예전에 뭐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물론 농협도 은행으로 치면 뭐 은행이면 6개, 이제 대형 은행이 6개 정도 되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이거 은행이 이렇게 있다고 쳐도 실질적으로 이 자본, 은행을 유지하는 그 지주사에 투자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외국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주도권으로 지금 운영되는 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금 국가 채권단인가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팔아먹으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고, 어, 금리가 더 싸지거나 대출 금액이 더 오르는 건 아닌가요? 음,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은행에서는 이제 이 보증 심사를 함으로 인해서 보증 심사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 비용보다는 그 보증 심사 부서를 만드는 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죠. 왜냐면 보증 심사 누가 합니까? 뭐 알파고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사람이 결국은. 그거 뭐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고, 그거를 사람들이 공신력 있게 믿으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5년? 5년에서 10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기관은 좋죠.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더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제 이 12조 원만큼을 은행에다 떠넘겨서 보증서를 주고, 어, 대신 이제 보증기관은 이제 그 지원 금액을 따로 또 12조 원만큼을 뭐 다른 데다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 뉴스를 보고 밑에 댓글 달아놓은 사람 중에 이렇게도 써놨어요. 보증기관이 만약에 보증을 해주는 부분을 줄이면 보증기관에 있는 거기 그 반공무원, 준공무원 잘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말도 써놨더라고요. 뭐, 근데 이게 보증서를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걸 얼마나 좀 대출 보증 쪽으로만 너무 이렇게 몰아가니까 수준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좀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단계별 뭐 보증 단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그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네 가지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요즘엔 많이 친절해요. 많이 친절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대법원 쪽에 있는, 법원 쪽에 있는 기관들만 조금 그렇지. 그리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은행권에서는 뭐 못하겠다 그러고, 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네, 금융위에서는 무조건 하라 그러고. 근데 이런 것 좀 할 때 분명히 이거 정책 짜고 제도 만들 때 분명히 은행권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 의견을 얘기해서 이게 조율이 돼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좀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좀 수정 보완하고 해서 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면 안 되나? 이거 꼭 완벽하게 만들고 이런 걸 시행해야 되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장기 보증 있으신 분들은 요 보증 심사를 은행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은행이 조금 더 기업들에게 이제 에, 투자를 할 때 좀 더 뭐라 그래야 돼? 좀 더 어렵게 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은행은 일단 대출금 상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증서로 일단 어느 정도는 해결을 받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음,
그렇죠. 네. 그래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뭐 질문 있으니까 요거 좀 하고 마지막으로 가죠. 그럼 그 전은행, 예, 당연하죠. 대형은행에서 하면 나머지 그 뭐 지방은행들은 다 예, 따라할 수밖에 없죠. 네. 보증료는 예, 안 싸져요. 제가 볼 때는 안 싸져요. 보증료 싸게 하면 은행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가봐야 알죠. 이제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기업들은 업종이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비슷해. 예, 서비스가 차별화가 없어요. 거의. 뭐, 아, 그 은행 얘기에서 하나 더 뉴스에서 생각난 거 말씀드리면 그 신용 등급 관리할 때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은행에 가면은 그 직업이든 나이에 맞는 그런 은행 상품들이 종류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청소년 통장 또는 뭐 직장인 통장 이런 전용 상품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상품을 가입하시고 하시면 신용 등급도 에, 도움을 신용 등급이 아니고 그 은행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서비스 예를 들면 뭐 이체 수수료 같은 감면 혜택이라든지 인터넷 뱅킹 수수료 무료라든지 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그런 서비스를 알 수 있을 정도면은 은행은 차별화 전략으로서 고객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좀 하라고 이렇게 이제 보증서도 은행에서 직접 해보라고 예. 그렇게 지금 해서 이게 지금 뉴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다음 오늘 알아볼 내용은 온랜딩 대출이라는 거예요. 온랜딩 대출. 네. 온랜딩 대출은 어, 컨설팅 하면서도 이걸 들어볼 기회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왜냐면 이게 산업은행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일반 은행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하는 은행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산업은행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온랜딩 대출이 뭐냐면 직접 그 대출을 그 기업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뭐 은행이나 여신 전문 금융회사한테 일부 돈을 그쪽에다가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을 한 번 더 거쳐요. 이게 국민이 아니지 뭐야. 한국은행에서 KDB 산업은행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들, 아까 얘기했던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그 은행들에게 또 지방에 있는 이 제휴한 은행들은 다 돼요. 거의 전국에 있는 1금융은행들하고 지방은행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거치고 그렇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이자가 1%대에서 많아야 2%대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왜 그렇게 주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은행 관련 금융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아무나 주냐. 원래 제가 컨설팅 하기 전에 어떤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죠. 이것도 은행 상품이에요. 그럼 상담을 뭐 KDB 산업은행으로 가나? 아니에요. 그냥 일반 은행 가서 온랜딩 대출 물어보시면 은행에서 상품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예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산업은행은 큰 규모의 대출 제도를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짜잘하게 뭐 10억, 20억 이런 거 안 하고 통 크게 뭐 100억, 뭐 50억 뭐 이렇게 큰 것만 취급하는 은행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9월 13일자에 이게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서 물론 이제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뭐
이걸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도 끼워 넣었어요. 보니까. 예. 금리가 싸면 대출이 다 좋은가? 예, 대출은 그렇죠. 일단 대출을 만약에 꼭 해야 된다는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면 금리가 싼 게 좋죠. 무조건. 그래서 일반 대출 심사보다는 까다롭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경기가 어려우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금 풀고 있는 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기도 하지만 좀 크게 좀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은 어렵다 보니까 요거를 지금 이제 중견기업 주기 위한 걸로 만들었는데 그쪽으로만 하면 좀 있는 놈만 주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중소기업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그 신성장 동력 산업, 미래 육성 산업 이런 쪽으로만 줘요. 기존 대출에서 대환, 대환도 되긴 할 거예요. 대환도 돼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걸로 보증서 담보로 받을 수는 없어요. 보증서 담보로 받을 수는 없고, 그렇죠. 은행에서 문의하면 된대. 일반 은행에서 온라인 대출 좀 알아보러 왔다. 근데 업종이 되셔야 돼요. 그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미래 산업 육성 관련해서 이제 그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받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방금 설명한 대로 중소중견기업이 KDB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개금융기관을 거쳐야 돼요. 중개금융기관. 우리가 말하는 은행이겠죠. 네. 그 1금융은행을 가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 기업이 이 온랜딩 대출 조건에 부합하면 KDB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자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받으면 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는데 그냥 받는 건 아니고 이제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거기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은행들이 자기 그 은행들과 제휴하고 있는 평가 회사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받아서 통과하셔야 받는 거고 그래서 좀 까다롭다고 할 수도 있겠죠. 지원 대상. 근데 지원 대상이 많이 좀 축소됐어요. 예전에는 뭐 매출 한 10억 이상 되고 뭐 회사 설립 후 3년 뭐 넘어야 되고 뭐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금 바뀐 게 뭐 여기 금감원 기업 표준 신용 등급 15등급 중 6에서 11등급에 해당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6에서 11등급 물론 뭐 13, 14등급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B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B등급 정도 되시면 하실 수 있고 회사 설립 1년 경과 회사를 설립하고 1년만 지나시면 되고 작년 매출액은 3억 이상이시면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상관이 없네. 매출이 안 나와 있네. 그렇죠. 당연히 중견기업은 기본 매출이 이제 수백억이니까 그래서 등급만 해당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기업 표준 신용 등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안 찾아봤네. 매출 3억 안 되면 당연히 신청이 안 되죠. 기본 요건이 해당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온랜딩 대출이 있는데 해당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할 뻔한 기업 같은 경우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6억 정도 돼서 내년에 이런 걸 한번 신청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좀 이걸 찾다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방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온랜딩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연히 미래성장 동력 산업. 뭐 미래성장 동력 산업은 뭐 여러분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요즘. 드론, 뭐 로봇, 뭐
그런 거죠. IoT 관련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당연히 예, 빠지지 않고 맨날 들어가는 게 이제 이 녹색 산업 분야. 예, 그래서 뭐 우수 그린비즈 같은 거, 예, 그런 거 해당하시는 기업들 또는 뭐 수출 기업 지원 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뻔한 기업은 이제 지방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가운데 보시면 지방은행 우대, 예, 지방은행과 거래 중인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지하는 중소기업도 예, 가능하다. 예, 담보? 그렇죠. 이거 담보 없잖아요. 예, 해당 조건이 두 가지. 예, 기업 그 뭔 표준 뭐야? 기업 표준 신용 등급하고 예, 기업 표준 신용 등급하고 그 1년 지나서 그 해 매출 작년 매출이지 3억 이상 되시면 기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대기업 그 저기 뭐야 그 한진해운 그 사태 때문에 아마 자금이 남아서 여기다 지원해 주는지 아무튼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담보가 없어도 돼요. 네. 어차피 기업 평가하면 거기에 이제 담보도 들어가요. 평가 점수에. 그렇기 때문에 뭐 말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거나 하신 그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있는 그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부동산을 취득하시잖아요. 그러면 금리 우대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대출 받은 은행에다가 나 부동산 취득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담보를 또 보증을 받으시면 금리 할인 우대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지방은행, 뭐 대구은행, 네, 부산은행, 뭐 그런 은행들 있죠. 네, 전북은행, 내가 본 은행들은 거의 지방들이 그런 은행들. 그래서 그런 은행들과 거래 중인 예,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지방기업도 이거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해당이 되시면. 그래서 아마 거기 컨설팅 할 뻔한 그 기업이 아마 올해 매출되고 기업 연한이 내년이 2년 차고 그래서 해당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업 평가 등급은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대표가 신용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네. 아무튼 담보 없이 그래서 이제 기업 신용 정보가 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기업 신용 정보는 기업 신용 등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A 등급, B 등급 이거 하는 이제 그 등급인데 이거 어디서 봤냐고요? 한국 기업 데이터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 기업 정보죠. 기업 정보를 사고 팔고 해서 이제 등급 책정하는 데인데 뭐 은행에 따라 달라요. 네. TCB? TCB 대출은 아니에요. TCB 대출이 아니고 기업 신용 정보를 TCB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기업 신용 정보가 아니라 기술 신용 정보를 이용해서 받는 대출은 TCB라고 해서 따로 이제 있죠. 이제 이거는 대표들하고 그 기업에 있는 이제 그 임원진들을 해서 이제 기술 평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거의 은행에서 이제 먼저 탁상 평가를 해가지고 신청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 TCB 문제 생겨가지고 그 최경환 그 전 경제부총리인가?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거 TCB도 아마 내년에 없어질 거라고 그런 소문이 있던데 모르겠네. 없어지게 되면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TCB 평가는 대부분 그 평가를 받는 그 기관에서 대부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은행 같은 곳에서 본인들이 탁상 평가를 해요. 이거를 자기들이 돈 주고 정말 평가를 받아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TCB도 결국은 은행에서 자체 자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을 한국은행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는 건 그러고 보니까 다 이런 평가를 하네요. 기술신용 평가.
그렇네. 그래서 TCB 평가할 수 있는 그 자격증도 있어요. 기술 신용상가? 기술 신용 평가상가 뭐 그래서 그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2급 시험 2번인가 3번 하고 경력 되고 하시면 1급 시험도 볼 수 있고 네. T12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기술 신용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게 업종이 미래 성장 산업 이런 쪽이니까 당연히 미래 성장 산업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IT 기술, 뭐 전자전기 기술, 뭐 그런 쪽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겠죠. 음. 대출 금리가 보세요. 엄청 저렴해요. 시설 자금 1.85, 운영 자금은 1.75, 거의 1%대. 한국은행 콜 금리가 지금 1.25니까 그렇죠. 금리가 싼 대출, TCB 대출. 맞아요. 그것도 1%대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은행에서 받는 금액이 없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신용 위험 분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야, 안 보이실려나? 보이세요? 신용 위험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그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이제 부담을 해달라고 신용 위험에 대한 부담을 해달라고 KDB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면 KDB 산업은행이 60% 이내 또는 뭐 70%까지 그렇게 보증을 해주나 봐요. 뭐, 음, 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업이 해주는 줄 알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줘요. 그리고 네. 아, 거치 기간도 좋아요. 시설 자금 3년, 그리고 대출 기간도 1년 이상에서 10년 이내. 뭐 상환 방법은 당연히 할부 상환, 일시 상환은 아니고. 근데 운전 자금은 음, 뭐 6개월 거치 기간을 두고 3년 이내 상환하고 할부나 일시 상환. 연장, 에, 연장 될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본인들이 이제 이 단위만큼을 갚는 거니까 할부 상환하고 일부 상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출 기간과 거치 기간은 연 단위로 설정이 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은행 가서 상담은 안 해봐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뭐 가서 상담을 하지. 아무튼 은행에서 하는 건 대부분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만간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연장을 100%안 해줄 거예요. 지금도 보증서 연장을 장기로 하면 100%안 해주려 그래요. 예, 물론 뭐 대출이 많으니까 안 해주는 것도 있고, 정책 자금은 연장이 안 된다던데. 어,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저기죠. 중진공에서 받은 자금들은 연장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돼요. 누가 하면 대통령. 이번에 그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창업자금 청년들 그 서울 거기 시 그 1000명 그 1억 대부분 1억 받았을걸요. 그 1억 받은 거 연장해 주기로 했잖아요. 일부 상환하면 나머지는 할부 연장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연장해 줬잖아요. 원래 그 연장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면은 예, 대통령 지시사항 아니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내년 12월 20일 19대 19대 대통령이구나. 그러면 그죠? 박근혜는 대통령은 좀 그 대통령도 18대야. 18대 대통령. 발음 잘해야겠는데. 네, 뭐
좌파 방송은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얼마큼? 제가 지방은행 했죠. 그래서 커요. 그리고 이거는 KDB라서 보세요. 시설 자금이 무려 150억이에요. 150억. 와, 중소기업한테. 그 운영자금, 보통 운전자금이라고 하죠. 운영자금이 60억이에요. 옆에 신용위험 분담 비율은 기업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은행에서 책정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래서 기업별 300억 봐요. 이게 얘네들은 이 KDB는 규모가 커가지고 뭐 몇십억 단위에서 몇백억 단위로 이렇게 팍팍 빌려줘요. 네. 그 대부분 보니까 한 300억 그 뭐야 중견기업 몇백억 900억 와 뭐 거의 1조 단위 가깝네. 저리로 1.8 1.7 뭐 이 정도밖에 금리가 안 되고 뭐 이거 대출이기 때문에 뭐 보증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주고 있죠. 그리고 추가 주의사항이 이제 이거예요. 그 은행에서도 물론 이제 알고 하겠지만 대출에 대해서 중개금융기관이 기보 또는 지역신고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닌가요? 오, 아, 그러네. 좋은 말이네요. 맞네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주는 돈이니까 이게 세금이니까 이거를 직접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여기는 은행이잖아요. KDB가. 그래서 이거를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아니 근데 TCB 대출은 그것도 어차피 은행에서 나가니까. 응, 맞네요. 이게 세금이라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게끔 그렇게 구조를 만든 거네요. 이거 BJ 코테라님 오랜만에 또 하나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예. 그러네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어요. 어. 그래서 이게 담보보증서로는 안 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러면 받냐? 은행 가야겠죠. 일단 기업이 대표나 뭐저뭐 시 누구야? 하여튼 재무담당 이사나 이런 분들이 대출 요청을 하러 은행을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 작성하고 기술신용정보평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탁감 해보고 오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TCB 기관 아까 얘기했던 한국기업 데이터랑 나이스 신용평가회사에 의뢰를 하겠죠. 신용정보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통과가 되면 등급이 나오겠죠.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온랜딩 자금 한도를 이제 은행에서 그 기술평가서하고 등급 아까 얘기했던 기업표준 신용등급 그걸 가지고 그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 KDB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주고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주고 당연히 상환은 이게 원리금 회수 제일 끝에 보세요. 원리금 끝에 보면은 기한전 상환 포함해서 수요자가 누구한테 주냐? 중개금융기관한테 주게 돼 있잖아요. 이게 산업은행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개금융기관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보면 은행이 대출을 받아서 다시 재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네. 그죠? 왜? 이게 세금이니까. 세금을 직접 대출해주면 이상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네. 그래서 요 온랜딩 대출이라는 게 요 기술신용 평가 정보 평가네. 선택시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 선택하는 거니까 기술신용 정보 평가는 안 하고 은행이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도 할 수 있네. 한국은행 총액 한도 대출 C1, C2와는 뭐가 다른가요? 내가 이거 질문 할까 그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거랑 비교해서 설마 이거를 누가 물어보겠어 해서 내가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C1, C2 자금 네 내막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다르는 건 C1, C2 자금은 기술 신용평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이? C1, C2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BJ 네, 당연히 저도 모르는 게 있죠. 그리고 활용을 안 하면 잊어버려요. 이게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네, 저도 잊어버려요.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바뀌고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저도 다 몰라요. 네. 알더라도 갱신되면 또 바뀌기 때문에 총회관도 그 대출은 네,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비교하는 거를 네, 찾아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제가 어제 좀 지방에 갔다가 와서 지금 한 3, 4시간밖에 못 자고 비몽사몽간에 네, 와가지고 정신 없었어요. 오늘 좀 네. 일정도 오늘 조금 빡빡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C1, C2 자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은행한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은행에서 빌려주는 거를 은행이 이제 재대출을 해주는 건데 C1인가 C2가 그 제조업 위주로 빌려주는 거고 그런 자금인데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다고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물론 제가 여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공부할 게 아니라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이 생기면 다 알아봐요. 그거를 그때 가서 알아볼 수 있는데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세부 내용은 그때 가서 매칭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댔네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 좀 많이 힘들고 해서 차분하게 그냥 내용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네. 컨설팅 하는 회사가 그러게요. 정식으로 계약해서 하는 회사가 없네요. 다 그냥 뭐 그런 거. 네. 그래요. 네. 오늘 이만 해야죠. 네. 그래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갔어요. 네. 별로 얘기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시간이 잘 가요. 그리고 한번 방송하면 또 막 달아올라서 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차분하게 하는 날도 있고 오늘은 좀 감기도 좀 걸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차분하게 했어요. 그래도 오늘 PPT 시스템을 이용해서 PPT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좀 좋네요. 오늘 마무리 정리하면 후불제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정실미 카페에서 후불제 컨설팅 성공 보장 성공 조건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거 추세가 분명히 오를 건데 분명히 내년 초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릴 거예요. 대통령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릴 거고요. 그 다음 신보증 체계를 조금 이제 알면 주거래 은행을 하나만 하지 말고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2개 만들어서 나중에 신보기보 보증받는 거를 은행에서 하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 총회관도 대출 C1, C2 자금하고 산업은행에서 하고 있는 온랜딩 대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저리로 받을 수 있고, 한국은행 그 C1, C2 자금은 자금 규모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굉장히 빨리 신청들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요. 네. 네, 안 했어요. 네, 근데 비교상 C1, C2 자금은 굉장히 빨리 지원을 해서 기업들이 빨리 받아가기 때문에 빨리 소진이 되고,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온랜딩 대출 같은 경우에는 에, 아직 남아 있나 봐요, 많이. 네, 그러니까 조건도 많이 까다로운 게 줄었으니까 에, 해당되시는 분들 한번 에, 상담 시중은행 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늦게까지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또 추가로 방송을 새롭게 또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자금 관련해서 들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이제 9월 끝나고 10월 달부터는 저 말고도 더 멋지고 예쁘신 BJ님들과 방송 정책자금 관련해서 들으실 게 더 많아지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즐겨찾기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